사람에게 잘해주지 마라. 대신 이렇게 하라. 태도가 바뀐다. 그대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짐을 함께 나누었는데 돌아온 것이 고마움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쉽게 대하는 듯한 태도를 느낀 적이 있는가?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잘해주었으니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잘해줄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게 쉽게 다루어지는 이들을 나는 수없이 보았다. 배려가 깊어질수록 상대의 태도는 점점 더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어느 순간 무례함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그대의 선함이 아니다. 선한 마음 그 자체는 허물이 아니다. 문제는 그 선함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다. 잘해주는 것과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기술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어째서 잘해줄수록 만만해지는가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선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가를 전하려 한다. 잘해주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그 믿음이 언제나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챙기고 먼저 맞추어 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고마움은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났다. 처음에는 부탁이었던 것이 어느새 기대가 되고 기대는 다시 당연함이 되었다. 그대들도 이런 흐름을 겪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나는 유배지에서 한 선비를 보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먼저 베풀었다. 누가 어려우면 달려갔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고마워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가 베푸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가 한번 늦게 나타나면 서운해했고 한 번 거절하면 섭섭해했다. 그는 한없이 주었으나 정작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무게는 가벼워져 있었다. 이것이 내가 반복해서 목격한 흐름이다. 잘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관계 안에서 균형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한쪽이 계속 주고 한쪽이 계속 받으면 받는 쪽은 주는 쪽을 점점 가볍게 여기게 된다. 이것은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관계도 기울어진 쪽으로 흐른다. 그리고 늘 낮은 쪽에 있던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고정되고 만다. 잘해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기울어진 채로 두는 것이 문제다. 관계는 균형 위에서만 오래 설 수 있다. 그 균형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이 이제부터 내가 전하려는 것이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저마다 자리를 잡는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서로가 주고받는 방식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굳어져 간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먼저 베푸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점차 보조의 자리로 밀려났다. 그가 나서서 챙기고, 그가 먼저 맞추고, 그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동안 상대는 자연스럽게 중심의 자리에 앉았다. 이것은 누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상대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다. 관계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자리를 나누기 때문이다. 누군가 계속 맞추어 주면 상대는 자신이 맞추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익힌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배려는 처음에 관계를 부드럽게 한다. 그러나 배려가 한쪽에서만 반복되면 그것은 부드러움이 아니라 기울어짐이 된다. 기울어진 관계 안에서 베푸는 사람의 호의는 점점 값이 낮아진다. 처음에는 고맙게 받던 것을 나중에는 의뢰 그러려니 하고 받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가지 이치를 오래 생각했다.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들여 구한 것, 기다려 얻은 것, 드물게 받은 것을 사람은 소중히 다룬다. 그러나 언제든 손을 뻗으면 닿는 것은 어느새 가구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호의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먼저 내어주는 사람은 상대에게 가구 같은 존재가 된다.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 그것이 지나친 배려가 만들어내는 자리다. 무시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저 편하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편함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이 쌓이면 그때부터 상대의 태도는 달라진다. 말이 짧아지고, 반응이 느려지고, 부탁은 늘어나되 감사는 줄어든다. 이 흐름을 바꾸려면 배려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 자리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강하게 맞서야 하는가? 더 차갑게 굴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다. 내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은 단순했다. 관계 안에서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에게도 가볍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사람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그 사람의 무게를 가늠한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뒤로 미루고 스스로의 불편함을 숨기는 사람에게 상대는 자연스럽게 덜 조심하게 된다. 나를 먼저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나만 챙기겠다는 뜻이 아니다. 관계 안에서 내 자리를 분명히 한다는 뜻이다. 내게도 마음이 있고 내게도 불편함이 있으며 내게도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절은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에게 상대는 함부로 기대지 않는다. 거절이 없는 사람은 편한 사람이 되고 편한 사람은 결국 가벼운 사람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일을 보았다. 말수가 적고 부탁을 쉬이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를 어렵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게 부탁할 때는 정중하게 말을 골랐고 그가 한번 움직이면 고마워할 줄 알았다. 그의 한마디는 여러 마디보다 무거웠다. 드물게 베풀었기에 그 베풀미 값졌다. 선택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에 응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선택지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 그러나 응하기도 하고 응하지 않기도 하는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늘 긴장을 잃지 않게 한다. 그 긴장이 관계 안에서 예의를 만든다.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상대도 나를 아끼게 된다. 내가 나를 쉽게 내어주는 만큼 상대도 나를 쉽게 다루게 된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이 적은 사람을 더 오래 관찰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금세 읽혔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서 기뻐하고 어디서 흔들리는지가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말이 적은 사람은 쉽게 읽히지 않았다. 그리고 쉽게 읽히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조심했다. 이것이 내가 오랜 관찰 끝에 얻은 하나의 이치다. 관계 안에서 무게를 가진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뜸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말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누군가 말을 걸어올 때, 누군가 감정을 흘려보낼 때 즉각 받아내지 않고 잠시 머무는 것. 그 머물미 뜸이다. 사람은 빠른 반응에 익숙해지면 상대를 당연하게 여긴다. 부르면 곧 오고 말하면 곧 답하고 원하면 곧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다. 예측 가능한 존재는 편하지만 무겁지 않다. 편한 것과 무거운 것은 다르다. 반면 반응이 느린 사람은 상대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다. 기다리는 동안 상대는 생각한다.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이었는가? 내가 한 부탁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그 생각이 관계 안에서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예의를 만든다. 나는 유배지에서 관아의 한 노련한 관리를 보았다. 그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먼 곳을 바라보거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길지 않았음에도
말을 건넨 사람은 그 사이에 스스로 말을 고르고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관계의 주도권은 그에게 가 있었다. 말이 많은 사람이 대화를 채운다면 뜸을 가진 사람은 대화를 이끈다. 채우는 것과 이끄는 것은 다르다. 채우는 사람은 분위기를 메우고 이끄는 사람은 분위기를 만든다. 뜸은 거절할 때도 힘을 발휘한다. 부탁을 받았을 때 곧바로 거절하는 것과 잠시 생각하는 듯 머문 뒤 거절하는 것은 상대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르다. 즉각적인 거절은 때로 차갑게 느껴지지만 뜸을 둔 거절은 신중하게 느껴진다. 신중한 사람의 거절은 쉽게 되묻지 못한다. 배려할 때도 마찬가지다. 곧바로 나서서 챙기는 것과 잠시 살핀 뒤에 조용히 건네는 것은 받는 사람의 감각이 다르다. 전자는 습관처럼 느껴지고 후자는 마음처럼 느껴진다. 마음처럼 느껴지는 배려는 상대가 함부로 당연하게 여기지 못한다. 뜸은 기술이 아니다.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다스리는 힘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쉽게 읽히지 않는 사람,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말을 가려 쓰고 태도를 가다듬게 된다. 관계의 중심은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먼저 말하는 사람에게 가지도 않는다. 가장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가장 느리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관계의 무게는 조용히 쏠린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가장 조용한 힘이다. 나는 지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호의가 반복될수록 내가 보조의 자리로 밀려난다는 것, 나를 먼저 세우는 태도가 관계의 균형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반응을 늦추는 뜸이 관계의 무게를 만든다는 것. 언뜻 보면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하나의 같은 이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사람은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자리를 정한다는 것이다. 잘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나를 먼저 세우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스스로를 가볍게 다루는 것이 문제였다. 말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너무 쉽게 반응을 내어주는 것이 문제였다. 세 가지 모두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비롯된다는 것. 나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사람들을 통해 보았고 나 자신을 통해서도 보았다. 유배를 당한 초기에 나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다. 죄인의 몸으로 머무는 처지였으니 스스로를 낮추고 작게 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를 그 자리에 고정시켰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학문과 내 생각을 그대로 붙들고 있자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자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관계는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만드는 것이다. 잘해주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다. 배려를 거두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배려하되 나를 잃지 말고 호의를 베풀되 나의 자리를 지키며 반응하되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릇이 단단해야 담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어도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 무르면 상대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단단한 그릇이란 차갑거나 딱딱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반응을 다스리며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단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다. 그 그릇 위에서 베푸는 호의는 상대에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 그릇 위에서 건네는 배려는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진다. 그 그릇 위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여러 마디보다 오래 남는다. 잘해주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잘해주는 것이 문제다. 균형은 상대를 덜 배려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나를 더 단단히 세우는 데서 온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거창한 변화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질 수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작은 기준을 세우면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첫째,
모든 부탁에 곧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다. 부탁을 받았을 때 즉각 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상대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문처럼 여겨진다. 열려있는 문은 편하지만 소중하지 않다. 부탁을 받으면 잠시 머물러라. 생각하는 듯 뜸을 두어라. 그리고 응할 것과 응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가려라. 거절이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의 자리를 세우는 것이라고. 둘째, 먼저 나서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항상 먼저 챙기고 항상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상대에게 기다림을 주지 않는다. 기다림이 없는 관계에서 상대는 그대를 찾아야 할 이유를 잇는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가 먼저 오게 두어라.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균형을 되찾기 시작한다. 셋째,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불편한데 괜찮은 척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 된다. 언제나 괜찮은 사람은 상대가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된다. 불편함을 크게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편하다는 것을 상대가 느낄 수 있도록 표정이든 말투든 침묵이든 무언가를 남겨두어라. 그 흔적이 상대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한다. 넷째,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에게 쉽게 익힌다. 쉽게 익히는 사람은 쉽게 다루어진다. 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설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변명하지 마라. 짧게 말하고 오래 침묵하는 사람은 상대가 함부로 넘겨짚지 못한다. 그 여백이 그대를 무겁게 만든다. 다섯째, 상대의 감정에 즉각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화를 내면 함께 흔들리고 상대가 서운해하면 곧바로 달래려 드는 사람은 상대에게 감정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감정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감정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된다. 상대의 감정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감정에 즉각 반응하기 전에 잠시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상대는 감정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 이 5가지는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나를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의 무게를 지키는 방식이다. 잘해주는 것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잘해주되 나를 잃지 마라. 배려하되 나의 자리를 비우지 마라. 친절하되 쉽게 익히지는 마라.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단단히 세운 사람이다. 그 단단함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가게 한다. 나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배움을 나누고 약한 이를 돕고 옳은 것을 말하고 그른 것을 바로잡으려 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나는 오래 생각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었다. 좋은 사람은 많다. 성품이 곱고 마음이 넓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마을에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늘 존중받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선함 때문에 쉽게 이용되고 쉽게 소비되고 쉽게 잊히는 이들을 나는 보았다. 선함은 덕목이다. 그러나 선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함을 담는 그릇이 단단해야 그 선함이 오래 빛을 발한다.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만하게 군다는 뜻이 아니다. 남을 밟고 올라선다는 뜻도 아니다.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알고 자신의 무게를 스스로 지키며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들린다.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도 존재가 느껴진다. 앞에 나서지 않아도 그 자리가 기억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벼슬도 없고 재물도 없었으나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그가 자리를 뜨면 자리가 허전해졌다. 그는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았고 자신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았으며 상대가 어떻게 대하든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무겁게 만들었다. 삶도 관계와 같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결정한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그렇게 여긴다.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면 세상도 그것을 느낀다.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좋은 사람이 되는 동시에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있다. 아니, 함께 가야만 한다. 선하되 단단하고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으며 베풀되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오랜 유배의 세월 끝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게 된 삶의 방식이다. 그대들이 관계 안에서 지치는 날이 오거든 이것을 떠올리기 바란다. 문제는 그대의 선함이 아니라 그 선함을 담는 그릇의 단단함에 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되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서라. 그것이 관계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드는 길이다.